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으며 바닥에 휴지를 던졌고 싸구려 청소 아줌마라 부르며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묵묵히 청소 카트만 밀고 다니던 그 여자가 사실은 회사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일 후 이사회 회의장 한가운데서 그녀는 주주총회 단상에 올라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경악하는 눈빛을 보내는 가운데 경영진 전원의 직무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TV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실제 이야기입니다. 인천 도심의 장대비가 마치 하늘의 눈물처럼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젖은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서둘러 고층 빌딩에 처마 미디나 카페, 버스 정류장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오직 한 여자만이 낡고 색이 바랜 녹색 비닐 우비를 걸친 채 빗속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낡은 걸레와 쓰레기 봉투, 세제통이 가득 실린 청소 카트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윤혜자, 42세.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과 깊은 내면의 힘을 담은 눈빛을 가진 그녀에게 항구 도시의 거친 비바람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부평 구도심의 습한 골목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이보다 더한 고생도 겪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이 금융 중심지로 돌아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 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평생 무시당해 온 사람들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혜자는 청솔그룹 본사 타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재벌 그룹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도금된 간판이 번쩍이는 화려한 유리 건물 앞에는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초라한 우비를 입은 여자를 신경 쓰지 않았고 혜자 또한 그들의 관심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보안 요원이 지나가다 혜자를 보고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혜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녀의 주의를 끌기엔 충분했습니다. 배동욱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청년의 얼굴에는 흔히들 보이는 멸시 대신 선한 기운이 어려 있었습니다. 혜자는 이미 그의 인사 기록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여동생의 대학 학비를 대며 이곳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한 지 2년 가까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혜자가 카트를 밀고 로비로 들어서자 젊은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녀를 올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청소팀 신입이죠. 여자는 혜자의 싸구려 슬리퍼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세요. 오늘따라 남자 화장실이 엉망이라 회계팀 쪽에서 불만이 많아요. 혜자는 짧게 대답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카트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혜자는 카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습니다. 경멸, 갑질, 무관심.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3층은 경영지원팀, 인사팀, 법무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개방형 사무실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하얀 LED 조명 아래 직원들은 지친 기색으로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발소리를 죽여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 남자 화장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악취가 풍겨왔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휴지를 갈아 끼우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눈은 은밀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의식하지 않았고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탕비실에 들렀습니다. 네 사람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중 진한 화장을 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한 여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소희야, 아까 들어온 청소 아줌마 봤어? 완전 시골에서 갓 상경한 것 같더라. 임소희라 불린 여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봤어. 눈은 풀려있고 손발은 둔해 보이던데 한글은 읽을 줄 아나 몰라.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혜자는 정숙이 바로 옆에서 등을 돌린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건설 현장 인부로,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던 시절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지역의 가장 큰 투자자 중 한 명이 되었지만 청소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다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 상무님이 곧 인력 감축한다고 하던데 저런 청소부들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층마다 한 명이면 충분하지. 맨날 한가해 보이잖아. 옆에 있던 남자가 거들었습니다. 줄이려면 행정직부터 줄여야지. 청소나 보안은 최저임금인데 잘라봤자 얼마나 아끼겠어. 아니지. 저 아줌마 같은 사람들 자르는 게 제일 쉽지.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소희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혜자는 조용히 물을 따랐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내뱉는 그 말들이야말로 혜자가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업무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혜자는 문이 살짝 열린 대회의실 앞을 지나다 안에서 세 사람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트 옆에 멈춰 서서 몸을 살짝 기울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단호하고 의기양양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계약직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 우리는 깊게, 아주 강력하게 잘라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청소, 보안, 안내 데스크 같은 건 전부 쌍갑에 아웃소싱으로 돌리면 그만이야.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내 여론이 안 좋을 텐데요. 여론은 무슨? 지금 구조조정 안 하면 내년에 회사가 시장판이 될 텐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혜자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았습니다. 권태호 부사장. 서류상으로는 여러 계열사를 성공적으로 개편한 인물이었지만 잔인한 대량 해고로 조직을 청소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혜자는 가치 없는 사람에게는 자리를 주면 안 돼, 라는 권 부사장의 마지막 말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부평의 임시 오피스텔에 홀로 앉은 혜자는 노트북을 열어 기록해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 직책, 관계, 그리고 일상적인 태도들. 그녀는 명단에 새로운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임소희, 경영지원팀, 그리고 그 옆에 재검토라는 세 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뽀글거리는 파마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화려함이나 권력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혜자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늙은 청소 아줌마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그녀는 불을 껐습니다. 밖은 비가 그쳤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눈부신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바람이 복도를 지나며 3층 사무실의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혜자는 이른 아침부터 출근에 익숙한 카트를 밀며 반짝이는 대리석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은 직원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쫓았습니다. 오늘 그녀는 여자 화장실 청소를 먼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안에는 향수 냄새와 비누향, 그리고 세면대에 남은 화장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울에 물기를 닦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소희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그 소식 들었어? 곧 구조조정 시작된대. 청소나 보안 쪽 애들은 무조건 1순위라던데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제 온 그 청소 아줌마는 잘리겠네. 소희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잘리긴 뭘, 그런 사람은 그냥 손짓 한 번이면 나가는 거야.
얼굴은 새까맣고 봐도 못 배운 티가 나잖아. 시골에서 굴러먹다 왔나 본데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혜자는 가만히 서서 걸레질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비웃고 있는 두 여자가 보였습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도끼 서린 말투였습니다. 난 저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더라. 평생 대걸레질이나 하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에 의지해 사는데 주제넘게 남의 일에 관심은 또 많아. 혜자는 천천히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마침 나가려던 두 여자와 마주쳤고 소희는 혜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시선이 얽히는 순간 소희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도발적인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혜자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목례만 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혜자는 1층 비상구 구석진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계란말이와 김치 몇 조각이 담긴 소박한 도시락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오전에 들은 내용을 수첩에 적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모욕적인 말들을 곱씹기라도 하듯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박힌 가시처럼 뽑히지 않는 슬픔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배동욱이 아이스커피를 들고 경비실에서 나왔습니다. 혜자를 발견한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여사님, 점심 일찍 드시네요. 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른 먹고 4층 닦으러 가야 해서요. 동욱은 그녀의 도시락을 보며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탕비실에서 못 드시게 해요? 자리는 있는데 여기가 더 편해요. 혜자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욱은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조심하세요. 여기 보는 눈이 많아요. 혜자는 동욱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행정팀 직원들이 뒤에서 험담하는 걸 자주 봤거든요. 그리고 신입이 여기저기 너무 관심 가지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잠시 후 동욱이 일어나 믹스커피 한 잔을 혜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쏘는 겁니다. 혜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커피 마시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안 드셔도 억지로라도 드세요. 정신 차리는 데는 커피만 한 개 없거든요. 여기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니까요. 혜자는 커피를 받아들고 멀어지는 동욱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숨막히는 곳에도 좋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자는 6층 회의실 청소를 배정받았습니다. 이곳은 고위 임원들의 회의에 주로 쓰여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문 뒤쪽으로 물러나 몸을 숨겼습니다. 권태호를 포함한 3명의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권 부사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만 혜자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자네들은 걱정 마. 이번에 아주 뿌리째 뽑아버릴 테니까. 경영지원팀부터 잡부들, 그리고 협조 안 하는 팀장들까지 리스트는 이미 다 짜놨어. 옆에 있던 사람이 혀를 찼습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권 상무. 반발이 심할 텐데. 어림없는 소리. 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사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새 오너는 아직 얼굴도 안 비쳤어. 내가 모든 라인을 통제하고 있다고. 두고 봐. 몇 주 안에 청솔은 내 손안에 들어올 거야. 혜자는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권태호는 단순히 오만한 게 아니라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혜자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권태호의 모든 말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비밀 폴더에 저장하고 조직도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인사팀장 류지혜라는 이름에 멈췄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본 류 팀장은 험담이나 권모술수에 끼어들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자를 볼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혜자는 문득 이 싸움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이 된 인천 도심의 빽빽한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가로등 불빛이 인생의 숱한 상처를 견뎌온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등 뒤에서 칼이 날아와도 그녀에게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쓸려나갈 쓰레기는 그녀가 아닐 것입니다. 청솔의 위장 취업한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하늘은 불길한 징조처럼 잿빛이었습니다. 혜자는 익숙한 카트를 밀고 로비를 지나며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지하 문서고를 뒤지고 권태호와 하위 부서장들의 관계를 더 파헤치는 것. 어제 들은 내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건물의 지하 구역은 지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습한 공기, 묵은 종이 냄새, 깜빡거리는 형광등 소리. 혜자는 문서고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이든 직원이 졸린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 아줌마요. 그가 물었습니다. 혜자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지가 많아서 겉만 좀 닦을게요. 건드리는 건 없어요. 방 안에는 철제 캐비닛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2024 용역계약, 2023 사내복지기금, 금년도 1, 2분기 행정비용 등의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혜자는 주변을 둘러보다 부대 운영비, 유지보수, 잡비라고 흐릿하게 적힌 캐비닛 앞에 멈췄습니다. 서랍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확 풍기는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외주 비용 명세서였습니다. 혜자는 쓰레기 봉투 안에 숨겨둔 핸드폰으로 신속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광솔루션이라는 회사로 정기 유지 보수비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지난 3개월 동안 이 회사 소속의 기술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자가 결제란을 확인해보니 최종 승인자는 권태호였습니다. 혜자는 한숨을 내쉬며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고위급 비리가 얽힌 거대한 부정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집어넣고 바닥을 닦는 척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사님, 여기는 청소 안 하셔도 돼요. 1년 내내 사람도 안 오는 곳인데 고개를 들어보니 동욱이었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에너지 드링크를 든 그는 의아한 눈빛으로 혜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찾으세요? 동욱이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혜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먼지만 닦는 거야. 여긴 거미줄이랑 낡은 서류밖에 없네. 동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려다 말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제 권 상무님이 보안실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이상한 걸 물어보셨어요. 혜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한 거라니? 청소팀 중에 기계실이나 고층 회의실 쪽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는지 자기 일 아닌 거에 관심 갖는 사람이 누군지 캐물으시더라고요. 좀 이상했어요. 혜자는 동욱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방금 그녀를 은밀한 추정망에서 구해주었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1층으로 돌아온 혜자는 행정관리자와 함께 걸어오던 류지의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대화 중이던 류 팀장은 혜자를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혜자의 얼굴에 머물렀는데 그것은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혜자는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류 팀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나갔습니다. 혜자는 그 반응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류 팀장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억누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는 비를 피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혜자는 카트를 구석에 세우고 2층 여자 화장실로 가서 복도 CCTV를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혜자는 사각지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탕비실과 소회의실 사이의 복도, 권태호가 파트너들과 은밀히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거울을 닦고 있을 때 소희가 다른 여직원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주변은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오늘 권 상무님이 나 계속 쳐다보더라. 조만간 대리 달아주려나 봐. 새 오너가 누군지 감은 잡았어?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직 코빼기도 안 비쳤어. 외국계 펀드 명이라던데 권 상무님 말로는 그냥 바지 사장이고 실세는 자기라더라. 소희가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웃었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 숨죽이고 있던 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대로 권태호는 대주주를 허수아비 취급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장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비웃던 청소 아줌마가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혜자는 컴퓨터를 켜고 수집한 증거 사진들을 모두 업로드했습니다. 한광솔루션 의심 이체 내역, 권태호 접촉, 6층 파트너, 조작된 사내 복지 지출 명세서. 그리고 조직도 파일을 열었습니다. 소희, 권태호, 남비서, 동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혜자는 앞에 세 사람 이름 옆에 경고 표시를 붙였습니다. 류지의 옆에는 물음표를 남겨두었습니다. 화면에 백업 완료. 보안 등급 4, 마스터 암호로 잠김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혜자는 불을 껐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가 목격한 진실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부패는 회의실에서 탕비실로, 사소한 비아냥에서 수억 원의 결제 서류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침묵한다면 권태호는 머지않아 청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가장 먼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힘없는 직원들일 것입니다. 혜자는 그 나락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바닥을 닦으러 온 것이 아니라 썩은 것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수요일 아침, 지난밤의 비를 씻어내듯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쬐었지만 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제 확보한 서류들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고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게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카드를 꺼내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오늘따라 청솔 본사는 평소보다 어수선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근거렸습니다. 감원, 임금 삭감, 새 오너, 행정팀장 호출 같은 단어들이 혜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곧 닥쳐올 피바람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권태호가 직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혜자는 오전 청소 마무리를 위해 3층 탕비실로 카트를 밀었습니다. 오늘은 작은 행사가 있는지 테이블 위에 과자와 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직원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사이로 혜자가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높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쥐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권 상무님이 인력 점검 들어간다더라.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남의 얘기나 엿듣고 다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할걸. 금방 잘릴 테니까. 다른 직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누가 아니래. 청소부면 주제를 알아야지. 어제 보니까 회의실 복도에서 탐정 놀이하듯 기웃거리더라. 웃음이 터졌습니다. 혜자는 소희 발밑에 떨어진 냅킨을 줍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들자 혜자와 소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희의 얼굴에 잠시 당황함이 스쳤지만 이내 거만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아줌마 청소 다 했어요? 아님 뭐 떨어진 거라도 찾나? 소희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혜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좀 치우고 있었어요. 바닥 닦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네요. 그 말에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소희는 멈칫하더니 눈을 흘기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자는 묵묵히 컵과 과자 봉지를 치웠습니다. 마치 이곳 사람들의 바닥에 떨어진 인격을 줍듯이 말입니다. 거친 반응은 필요 없었습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 뼈있는 한마디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니까요. 오후에 그녀는 권태호가 밀담 장소로 애용하는 6층 기계실로 향했습니다. 건물 전체에 CCTV가 깔려 있지만 이곳만은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혜자는 첫날부터 이 점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문이 잠겨 있지 않았고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살펴보니 폐기 장비 목록이었지만 신규 구매 가격으로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종 승인자는 권태호의 수행비서 남기태였습니다. 혜자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기며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투자로 위장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습니다. 구매와 판매 가격의 차이를 아무도 대조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합법으로 위장될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지문 자국을 닦아낸 뒤 밖으로 나오다 동욱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여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혜자는 잠시 굳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소하러 왔지. 문이 열려있길래 퇴근 전에 쓸어두려고. 동욱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여기 카메라 없는 거 아시죠? 동욱이 물었습니다. 혜자는 숨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럼 여기서 진짜 뭘 찾으시는 거예요?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혜자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찾고 있어. 그 말에 동욱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시 후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여사님 진짜 정체가 뭡니까? 그냥 청소하시는 분 아닌 거, 저 안 믿어요. 혜자는 다가가 동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동욱아, 넌 좋은 사람이지만 어떤 건 너무 일찍 아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어. 동욱은 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이 여자의 조용한 발걸음 뒤에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오피스텔 대신 옛날에 살던 부평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 앞에 서서 3번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노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 왔니? 네, 엄마 저예요. 문이 열리고 백발의 작은 노인이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침침했지만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혜자는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았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니? 통 안 오더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내가 누군지 잊지 않으려고 왔어요. 어머니가 혜자의 손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시내의 구조조정인가 뭔가 한다던데 너 잘릴까봐 그러니? 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전 안 잘려요. 옛날 엄마처럼 억울하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래요. 어머니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촌스러운 식당 아줌마라고 불렸던 거 잊지 마라. 난 한 번도 그게 부끄러운 적 없었다. 넌 나보다 더 멀리 가야 하지만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혜자는 어머니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밖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러움의 폭풍이 아닌 결단의 폭풍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쓰레기차를 미는 그 여자는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저 높은 곳의 인간들을 쓸어버릴 태풍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혜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잔뜩 흐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청소 카트 바퀴 구르는 소리가 막 잠에서 깨어나는 청솔 빌딩의 소음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혜자의 계획은 확고했습니다. 오늘 지하 문서고를 다시 털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열람이 아니라 한광솔루션과 관련된 모든 이체 내역을 복사해야 했습니다. 온갖 수상한 지출의 배후에 있는 유령 회사. 7시가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서고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관리 담당인 박민호 씨는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었습니다. 작은 라디오에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3분기 부대 비용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철대어 있었습니다. 혜자는 얇은 장갑을 끼고 핸드폰으로 한 장 한 장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손은 빨랐지만 디테일 하나 놓치지 않으려 신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수상한 유지 보수비, 리모델링 비용, 증빙도 없는 거액의 접대비. 모든 서류에는 권태호의 날림체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혜자가 날짜를 기록하려던 찰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혜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서류를 밀어넣고 카트 뒤로 몸을 돌려 정리를 하는 척했습니다. 덩치 큰 신임 보안 요원이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혜자를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뭐 합니까? 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 좀 하려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먼지가. 작업 지시서 있어요. 그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혜자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장님 지시받고 온 거라 따로 서류는 없는데요. 성민재라는 이름표를 단 사내가 가까이 다가와 카트를 훑어보았습니다. 저 가방 좀 봅시다. 혜자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가 가리킨 가방에는 방금 찍은 사진이 담긴 핸드폰이 들어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기도 전에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민재 씨, 거기서 뭐 해요? 동욱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나타났습니다. 느긋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재가 돌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아줌마가 자꾸 여기를 얼쩡거려서 검문 중입니다. 동욱이 다가가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자 여사님은 우리 팀 관리하에 있어요. 문제 있으면 나한테 보고하고 함부로 남의 물건 손대지 마세요.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벌써 팀장이라도 된 줄 아나. 민재는 입꼬리를 비틀며 동욱을 노려보다가 씩씩거하며 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냉방 중인데도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동욱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혜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평범한 분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아주 위험한 일 하고 계신 겁니다. 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줘서 고맙다. 동욱은 구석 의자에 앉아 깍지를 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저 예전에 한 행정 직원이 장부 오류 발견했다가 잘리는 거 봤어요. 경찰 신고도 조사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직장도 명예도 미래도 다 잃었어요. 혜자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동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위험한 선 위에 서 있다는 거 아니? 동욱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여사님 도와드렸을 때부터 이미 선 위에 섰는 거려. 다만 여사님이 진짜 옳은 일을 하시는 거라면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 혜자는 마르고 단단한 손을 동욱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약속하마. 오후에 4층 청소를 마치고 혜자는 5층 복도 중간에 있는 휴게 공간으로 갔습니다. 회의 후 관리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차를 마시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곳 청소를 맡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찻잔 발그락거리는 소리와 남자 3명의 은밀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태호의 비서 남기태, 그리고 영업팀장과 법무팀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권태호가 승인할 예정인 부지 매입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적절한 협조라지. 권 상무님 참 대단해. 어떻게든 합법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니까. 우린 그냥 사인만 하면 콩고물 떨어지는 거야. 기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근데 누가 옛날 서류 뒤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경영지원팀에서 누가 문서고에 외부인이 들어갔다고 보고했대. 괜찮아. 상무님이 이미 감시 붙여놨어. 수상한 놈 걸리면 바로 목 날아가는 거지. 혜자는 고개를 숙이고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위험이 턱 밑까지 다가왔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늦게 퇴근했습니다. 길가 식당에 들러 뜨거운 해장국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불안을 삼키듯 천천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한 그녀는 외장 하드의 데이터를 백업하고 암호화된 파일을 미국의 개인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메일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파일들을 언론에 공개하세요. 청솔, 권태호, 한광솔루션 관련 증거 첨부. 모든 게 명백해질 겁니다. 혜자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청솔의 내부 조직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 역할, 관계,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메모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가장 큰 이름, 권태호. 그가 냄새를 맡기 시작했으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의심이 시작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혜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고 이것은 권력 싸움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6층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하루 같았지만 혜자는 곧 닥칠 일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위험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모든 방어책을 준비했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한 건 침묵하던 동료의 배신이었습니다. 혜자가 청소 카트를 밀고 행정구역으로 들어서자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청소부 한 분이 짐을 싸고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 여사님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보안팀장이 화가 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권태호가 나타나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마치 무대를 지휘하는 연출가처럼 복도 중앙에 섰습니다. 내가 말했지, 보안 규정 강화한다고. 내부 정보 유출하거나 멋대로 자료 복사하다 걸리면 조사고 뭐고 바로 책임 묻겠다고. 권태호가 목소리를 높이며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여사님은 1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분이었지만 통제 구역에서 기밀 문서를 주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님은 남기태 비서 책상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줬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통제되지 않는 인원들을 숙청하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혜자는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가 아이스 커피를 들고 동료와 속닥거렸습니다. 거봐, 청소 아줌마들이 주제 모르고 설치니까 저러지. 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왜 남의 회사 일에 기웃거려? 저렇게 살면 잘리는 거 시간 문제라니까. 혜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권태호와는 싸울 수 있어도 침묵만으로는 이 썩어빠진 문화를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건 도둑 취급을 당하며 쫓겨나는 한 여사님의 절망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혜자가 탕비실에 앉아 있을 때 동욱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접힌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혜자가 펴보니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여사님이 진짜 청소부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눈치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동욱의 눈빛이 진지하게 흔들렸습니다. 남기태 비서가 외부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투자 펀드 쪽에서 심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청소 용역 명단 다시 확인하고 있대요. 여사님이 1순위 의심 대상입니다. 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욱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계속하실 건가요? 만약 들키면 그냥 해고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저놈들 훨씬 더 지독한 짓도 할 놈들이에요. 혜자는 동욱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바위처럼 굳건하게 버텨왔지만 정체가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자 그녀 안에 어딘가가 금이 간 듯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혜자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녀는 임대 아파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남의 섬, 나무들에 가려진 작은 집, 그곳 어둠 속에서 늙으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버스가 익숙한 해안 도로변에 멈췄습니다. 혜자는 먼지 묻은 신발을 신고 서류와 증거 사본으로 묵직해진 가방을 메고 내렸습니다. 낡은 철문을 열자 툇마루 작은 의자에 앉아 길가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눈은 흐릿했지만 딸의 기척을 느끼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진짜 왔나? 네, 엄마 보러 왔어요. 어머니는 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번에 전화로 일 많다고 해서 엄마가 잠을 통 못 잤다.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잠은 잘 자고, 혜자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냥 조금 쉬고 싶어서요. 엄마, 혹시 내가 틀린 걸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틀리다니 뭐가? 내가 누군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흉보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거 다 듣고만 있었어요. 몰래 녹음하고 사진도 찍었고요. 이렇게 하는 게 나도 결국 그 사람들처럼 변해가는 건 아닐까 해서요. 어머니는 혜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주름진 노인의 얼굴에서 빗줄기 뒤에 흙내음처럼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가, 엄마는 내일 밥을 짓는다. 어떤 사람은 짜다고 타박하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싹 비우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지. 하지만 엄마는 그 사람들 배 채워주려고 밥을 하는 거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만 떳떳하다면 넌 옳은 일을 하는 거야. 혜자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도 터뜨리지도 않은 채 그저 오랫동안 참아왔던 인내처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에 앉아 백업해 둔 자료를 모두 열어보고 마지막 행동 계획을 써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의 수집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반격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새벽 3시, 혜자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급히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플랜 D, 내가 사라지면 실행할 것. 날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멀리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모내기를 하고 풀을 베며 다른 미래를 꿈꾸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권력의 자리에 올랐지만 심장에는 출신 때문에 사회로부터 짓밟혔던 사람으로서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자는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청솔 빌딩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청소 카트는 여전히 낡았지만 그것을 미는 사람은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혜자는 더 이상 정보 수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빌딩 안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미소를 짓던 권태호는 더 이상 그 미소를 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청소 아줌마라 불리던 여자는 이제 정의의 불꽃을 가슴에 품고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아스팔트를 녹일 듯 뜨거운 햇볕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청솔 빌딩 내부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숨막혔습니다. 대량 해고에 대한 소문이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계팀 직원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기술팀은 삼삼오오 모여 수근거렸으며 경영지원팀은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경영진의 고개 끄덕임 한 번으로 모든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혜자는 전날 사무실로 복구했습니다. 고향에서 에너지를 채운 그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데이터는 암호화되었고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회계 부정, 권력 남용, 유령 계약과 관련된 모든 증거가 분류되고 표시되어 안전하게 백업되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수집가가 아닌 심판자였습니다. 오전 10시, 모든 경영진과 부서장에게 회의 초대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심상치 않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필수 참석. 신규 투자자 참석 예정. 빌딩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신규 투자자, 아무도 본 적 없고 권 상무가 그저 명의만 빌려준 허수아비라고 했던 그 인물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수근거리고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미리 짐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후 1시 45분, 6층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권태호는 평소처럼 자신만만한 태도로 정중앙에 앉아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신복인 남기태 비서가 시나리오를 준비하듯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여전히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장갑 낀 손으로 카트를 잡은 채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회의실로 들어갈 때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참석자들의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안에서 권 상무가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위압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는 변화가 필요하고 다음 분기 적자를 막기 위해 상세한 인원 감축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청소, 보안, 행정 등 불필요한 지원 부서를 포함해 전 직원의 30%를 해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구석진 곳에 서 있던 혜자는 그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카트를 밀고 테이블 상석 쪽으로 가서 권 상무 등 뒤에 멈췄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 때까지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즉각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바닥 닦은 물이 묻은 손을 한 칙칙한 청소복 차림의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몇몇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권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비웃는 말투로 감췄습니다. 아줌마가 여긴 왜 들어왔어? 여긴 비공개 회의야. 이런 행동하면 당장 잘릴 줄 알아. 혜자는 대답 대신 두툼한 봉투를 권태호 앞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혜자입니다. 청솔그룹 지분 60%를 소유한 공식적인 대주주이자 법적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남기태는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몇몇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태호는 멍하니 있다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줌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청소부 주제의 대주주라니? 혜자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중립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회사 법률 대리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겨보더니 권태호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는 완벽합니다. 윤혜자님은 합법적인 소유주이며 오늘 회의를 소집, 발언, 주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굳었습니다. 권태호가 반발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안전한 편을 찾듯 혜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혜자는 이제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갑을 벗고 모자를 벗고 낡은 유니폼 점퍼를 벗자 깨끗한 흰색 셔츠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3주간 저는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저는 듣고 보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복지기금을 어떻게 횡령하는지, 유령 계약을 어떻게 조작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백 명을 해고하려 하는지 말입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대형 화면이 켜지며 수많은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체 내역 사본, 가짜 계약서, 은밀한 대화 녹취록. 모든 서류에는 권태호의 서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부서장들의 경악한 눈빛이 이어졌습니다. 남기태가 방을 나가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혜자가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권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일어나 항변하려 하자 혜자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싸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권상무, 당신의 과거 업적은 존중하지만 현재의 행태는 눈 감아줄 수가 없군요. 당신은 권력을 이용해 갑질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10년 넘게 일한 한 여사 같은 분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가면만 벗기는 게 아닙니다.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시스템 전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혜자가 법률 대리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주주로서 권태호와 비리에 연루된 재무, 행정부서 전원의 직무 해제를 요청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자는 문 밖에 대기하던 보안 요원 2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권 상무를 밖으로 모시세요. 모든 데이터와 장비는 압수합니다. 권태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난 내 모든 커리어를 이 회사에 바쳤어. 혜자가 그에게 다가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에겐 올바르게 이끌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남들 위에 군림하는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지. 오늘 내가 당신을 끌어내리는 건 당신에게 짓밟혔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권태호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끌려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혜자가 의장석으로 올라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회사의 진짜 미래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합시다.
투명 인간 같던 청소부는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그녀가 직접 목격하고 느끼고 맞서 싸운 경험으로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저 방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6층 회의실 문이 권태호 뒤로 닫히자 방 안에는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충격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듯한 침묵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구시대의 권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태호가 야만과 남용, 기만을 가리기 위해 썼던 가면은 비 속의 종이 가면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권태호의 직무정지가 빙산의 일각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더러운 카르텔이 얽혀 있었고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으면 비 온 뒤 죽순처럼 다시 솟아날 것이 뻔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가까이 더 이어졌습니다. 혜자는 재무계약과 인사 시스템 전면 재검토부터 내부 윤리 강령 재수립, 익명 제보 시스템 도입에 이르는 개혁안을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적지 않은 이들이 전율했습니다. 그들이 늙은 청소부라고 깔보던 시간 동안 그녀는 회사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치밀한 파일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들어올 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안도하는 자,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 혜자는 넓은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사본과 새로운 조직도,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권태호처럼 오만한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침묵하는 자들, 말할 용기가 없어 바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며 방관했던 비겁한 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자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10층의 특별 감사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책상과 의자, 서류장 하나, 그리고 새 노트북만 있는 소박한 방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동욱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존경심과 어색함이 섞인 눈빛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아니, 이제 회장님이신데 뭐라고 불러야 하죠? 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혜자라고 불러. 직함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동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앉았습니다. 밑에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인사팀 쪽은 아시다시피 권 상무 사람들이 많잖아요. 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리고 가지만 치고 뿌리를 남겨두면 다시 자라난다는 것도 알지. 내 도움이 계속 필요해. 동욱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함께했으니 끝까지 가야죠. 혜자는 비리에 직접 연루된 20여 명의 명단이 담긴 서류를 동욱에게 건넸습니다. 가짜 계약서 작성, 미신고 리베이트 수수, 상사의 비리 은폐 등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줘. 더 이상 조사하라는 게 아니야. 그들이 강요받은 건지 진짜로 타락한 건지 이야기를 들어봐줘. 동욱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봐주실 생각이세요? 다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야. 시키는 대로 했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사람도 있어. 난 이곳을 피비린내 나는 축청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내 목표는 바로잡는 거지, 복수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사내 게시판에 공지가 떴습니다. 향후 2주간 전사적 계약 및 핵심 인력 재평가 실시. 동시에 독립감사팀이 설립되어 모든 내부 문서에 접근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혜자 의장의 이름으로 익명 제보 메일과 면담 일정까지 첨부되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권태호 측근들은 짐을 쌌고 조사가 두려워 사표를 쓰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어두운 복도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입니다. 오후에 혜자는 익명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2023년 인테리어 계약 담당자입니다.
억지로 허위 영수증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8시 2층 보조 문석으로 오세요. 혼자서요. 혜자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한 냄새가 났지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 사본을 금고에 넣고 동욱에게 사무실을 지키게 한 뒤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밤 8시에 2층은 텅 비어 있었고 복도는 어두웠으며 형광등 몇 개만 깜빡거렸습니다. 혜자는 녹음 모드를 켠 핸드폰을 꽉 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보조 문서고는 복도 끝에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구겨진 셔츠를 입은 중년 남자가 등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지쳐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윤혜자님 맞습니까?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물류팀장 박민호입니다. 옛날 계약서 원본들 권 상무한테 안 넘기고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요. 하지만 이제 회사를 구할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혜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중부지사를 고의로 부도내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유령 회사를 이용해 적자 보고를 하고 뒷돈 대주는 업체에 헐값에 넘기려는 겁니다. 막지 않으면 수백 명이 또 실직할 겁니다. 혜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용기 있는 분이시군요. 민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침묵했던 사람으로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혜자가 방을 나설 때 복도 불이 갑자기 켜졌고 멀리서 누군가 급히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지만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적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혜자는 벽에 붙은 조직도를 보았습니다. 노란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콘크리트와 강화 유리, 차가운 에어컨 바람 뒤에 숨겨진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하려면 단순히 조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피에 깊게 박힌 복종과 두려움, 거짓의 심리를 걷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은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일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번에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투명 인간처럼 무시당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 개혁 일주일 후 청솔그룹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근태 관리 시스템은 투명해졌고 사내 게시판은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독립감사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해갔고 각자의 의견이 존중받는 문화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은밀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침해당한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선 혜자는 동욱에게 다급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사님, 기술팀 보고서 당장 확인해 보세요. 시스템 해킹 흔적이 있어요. 혜자는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서버실이 있는 4층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곽상윤이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누군가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지난달 기록을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행히 히든 백업 시스템이 있어서 데이터는 살렸지만요. 접속 IP 추적돼요. 혜자가 빠르게 물었습니다. 상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게 이상해요. 지난주에 시스템에서 삭제된 부서 IP예요. 투자 자문실. 유령 계약 덮으려고 만든 그 이름요. 동욱이 핸드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권 상무 때문에 쫓겨난 한 여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낯선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여사님 돕지 말라고 협박하고 갔대요. 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썩은 시스템을 건드렸으니 저항하는 건 당연했고 가장 더러운 자들은 언제나 침묵 속에 숨어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자는 중립적인 인사들과 억울하게 밀려난 사람들을 모아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기술팀장들, 옛 행정관리자들, 퇴사했지만 연락이 닿는 회계 직원들이 회사 근처에 CCTV 없는 작은 카페에 모였습니다. 혜자는 서류도 없이 그들 한가운데 섰습니다. 복수하려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동료가 필요합니다. 무시당하고 목소리를 뺏겼던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회사를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혜자 씨, 아니 회장님. 저도 처음엔 다른 윗분들처럼 약속만 하고 떠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믿고 싶네요. 창고지기일 뿐이지만 돕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연설은 없었지만 그 묵묵한 끄덕임에는 억눌린 과거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혜자는 공정의 부활 프로그램을 공식 가동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승진해서 누락된 직원들의 재심사를 허용하는 제도였습니다. 30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혜자가 지명한 독립심사위원회가 참여했습니다. 3일 만에 60건이 넘는 신청서가 쇄도했습니다. 그 중에는 상사에게 굴복하지 않아 강등된 최진우 기술팀장이나 표정이 어둡다는 이유로 해고된 안내 데스크 직원 이미연 씨 같은 뜻밖의 인재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역풍이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혜자가 인천지사에서 투자자와 회의를 하던 중 동욱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여사님, 큰일 났어요. 사내 익명 계정들이 여사님을 비방하는 메일을 뿌리고 있어요. 권력으로 친인척 승진시키고 해외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가짜 뉴스예요. 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증거는? 출처 없는 메일인데 폐쇄된 옛날 내부 계정에서 발송됐어요. 누군가 내부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혜자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대응하지 마. 기록만 남겨둬. 넌 시스템을 지켜. 난 내 멘탈 지킬 테니까. 그날 저녁 SNS에 청소부에서 독재자 여왕으로 윤혜자의 실체라는 제목의 익명 게시글이 퍼졌습니다. 악의적인 추측과 과거 봉사 활동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한 비방글이었습니다. 분노하는 댓글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여론도 생겨났습니다. 동욱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로펌에 연락해서 삭제할까요? 혜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필요 없어. 선한 걸 믿는 사람은 더러운 걸 알아볼 거야. 그리고 그녀는 사내 게시판에 떳떳하게 살 것인가, 굴복하며 안주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상경의 창업과 파산, 재기를 겪었던 자신의 인생 역정을 담담하게 썼습니다. 3년 전 파트너의 배신으로 은둔해야 했던 일, 그리고 왜 다시 돌아와 자신의 회사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변명도 포장도 없는 직설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 1시간도 안 되어 수백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마음을 대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부터 젊은 직원들은 Stand with IJA 혜자와 함께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혜자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칭송받고 싶은 게 아니라 혼자가 아님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누군가 대가를 치를 거야.
이번엔 당신 어머니 차례야. 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문자를 한참 노려보다가 전화를 걸었지만 차가운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혜자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7월 인천의 습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유일한 약점인 가족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한계선임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타협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권태호는 돌아오지 않더라도 더 교활하고 악랄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혜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협박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잿더미에서 일어난 이 여자를 잘못 본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둠 속에 숨은 독사 굴을 통째로 태워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쌓인 오물을 씻어내려는 듯 맹렬한 기세였습니다. 12층 작은 아파트에서 혜자는 협박 문자가 뜬 핸드폰을 노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가장 깊은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남의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 도시에서의 일은 비밀로 하고 매달 생활비만 보내드리던 분이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동욱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고향에 전화해봤는데 어머님은 무사하세요. 어제 낯선 사람이 다녀갔는데 이웃이 신고해서 경찰이 다녀갔대요. 기록도 남았고요. 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너한테 너무 큰 빚을 지는구나. 빚이라뇨. 여사님이야말로 수백 명 몫을 짊어지고 계시잖아요. 그녀가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 밤 당장 가야겠어. 내가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어디로요? 분당 고급 주택가. 최대 주주인 심재복 회장을 직접 만날 거야. 배우를 끌어낼 때가 됐어. 새벽 3시 분당의 깊숙한 부촌에 자리 잡은 호화저택. 청솔그룹의 숨은 실세로 불리던 심재복 회장은 자신이 청소부 취급했던 여자에게 단잠을 방해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혜자는 예고 없이 초인종을 3번 눌렀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혜자입니다. 심 회장님, 내일 아침 신문에 회사 이름 도배되는 꼴 보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나오시라고 전하세요. 넓은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잠옷 차림의 심 회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경계심을 감추지 못한 채 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름은 들었소만 요즘 아주 시끄럽더군.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인가? 혜자는 USB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회장님이 유령 투자 프로젝트로 자금을 빼돌리고 지사들의 적자를 조작해 주가를 떨어뜨린 뒤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려던 증거가 다 들어있습니다. 심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있으면 내놔봐. 난 잘못한 거 없어. 주주들도 가만히 있는데 혜자가 쏘아붙였습니다. 2달 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권태호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은 예상 못 하셨겠죠. 그냥 불타게 놔둬. 나중에 내가 다 쓸어 담을 테니까. 그 청소 아줌마는 그냥 장기말일 뿐이야. 라고 하셨더군요. 심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혜자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청솔에서 완전히 손 떼세요. 지분은 다른 주주들에게 넘기고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 쓰십시오.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이 파일들 검찰이랑 경제신문사에 전부 뿌릴 겁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습니다. 심 회장은 창가로 가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자 씨, 여기까지 와서 내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한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야. 그리고 당신이 또 허튼 수작 부리면 제가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가 혜자를 오랫동안 응시하더니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겼소. 3일 후 청솔그룹 사내망의 공식 발표가 떴습니다. 심재복 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과 지분 정리, 그리고 윤혜자 의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로의 경영권 이양 소식이었습니다. 지사마다 조용한 환호가 퍼졌습니다. 요란한 행사나 플래카드 없이 직원들은 눈빛으로 감사를 나누고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떠났던 옛 동료들도 자랑스럽게 돌아왔습니다. 혜자는 메인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매일 쓰레기 카트를 밀며 아무도 보지 않는 얼룩을 닦던 그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청솔, 사람을 위하여, 진정한 가치를 위하여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15년을 일한 한 여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이 우릴 빛으로 끌어올려 줄 줄은 몰랐어요. 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끌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에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한 달 뒤, 혜자는 전사적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 없이 강당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차례가 된 혜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틀렸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변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요란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여정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음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고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TV 봤다. 다 알았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혜자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난 최고는 아니지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됐어.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폭풍이 지나간 뒤의 시원한 비였습니다. 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청소복도, 음모의 그림자도 없이 폭풍우 속에서 당당히 허리를 펴고 선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빛이 찾아왔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